변호사님, 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일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을 때 네네. 발생할 법률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차이에 따라서 임차인이 일반 매물에서 가격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지 좀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필요한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3년만 유예했기 때문에 3년 차에 명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이 말씀은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자세한 영상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그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이 아파트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신축해서 분양하는 전체 100%다 신축 분양 아파트가 있고, 네. 하나는 기존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100%다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 대상은 아니고요. 재건축 아파트는 그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잠깐 나갔다가 본인 그 신축을 다시 받는 조합원 매물이 있고,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일반 분양 매물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왜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예. 뭐 계약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할 때 네. 그 1대1 재건축이 아니면 기존에 살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아파트를 더 높게 짓기 때문에.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랑 실거주 의무와 관련되는 거는 신축 분양일 때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하고는 무관해요. 네. 그래서 그 조합원이 받는 매물은 그 실거주 의무랑 무관하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임대차 3법이 적용돼요. 그 임대차 3법이 2+2이기 때문에 네. 최대 4년까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아파트라 해도 일반 분양으로 풀린 매물은 네. 지금 이번에 통과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조합원 매물은 2+2가 적용되고 일반 분양 매물은 2+1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용되는 게 다른 거죠. 그럼 이번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같은 아파트 안에서 계약 갱신 기간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격이 이중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조합원 매물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잖아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 근데 일반 분양 매물은 3년밖에 거주를 못해요. 그럼 팀장님이 예를 들어 전세를 구하러 왔어. 네.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매물이 있는데 중개사가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는 4년까지 보장되는 거. 하나는 실거주해야 되니까 3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 네. 그럼 가격이 똑같으면 어떤 가격이에요? 당연히 4년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 3년짜리를 가지고 있는 갭 투자자. 이 사람은 어떻게든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은 현금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다급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왜 똑같은 가격으로 3년짜리를 들어가야 되냐. 만약 3년짜리를 들어간다면 가격을 내려달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매물인데도 조합원 매물하고 일반 분양 매물이 가격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제 가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의 전제는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아파트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달라지면 네.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지가 훨씬 중요하니까. 네. 일단 뭐 3년만 살게 되고 뭐 4년을 살게 되든 일단 뭐 2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네. 근데 임차인 기간에서는 일단 기간이 길면 좋은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까요? 그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은 네. 당장 자기가 실거주 안 해도 된다는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산 게 아니라 네. 투자를 하려고 산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샀다는 거는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 차액 갭만 가지고 샀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든 전세를 빨리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다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은 4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라면 계약을 좀 낮추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을 깎아달라는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임대인은 약간은 다급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그 같은 아파트의 조합원 매물의 전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합원 매물이 전세가가 이 정도라면 나는 이거보다 조금 낮춰서 내놔야 잘 나가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2년짜리 계약을 맺고 1년을 갱신을 하든 아니면 어차피 갱신해 줄 거니까 네. 처음부터 3년짜리 계약을 냈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가격은 조합원 매물 가격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갱신을 할 때 네네.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은 뭐 조합원 매물이나 일반 매물이나 뭐 같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다르게 적용되는데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특히 그 전세금 상한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5%만 상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2로 갱신을 하든 2+1로 갱신을 하든 갱신할 때 5%만 올릴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법률상 차이는 없고요.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했다가 1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태를 없애려면 네. 애초부터 그냥 3년짜리 계약을 맺자. 이런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그럼 3년이면 그래도 꽤 긴 시간인데 그 사이에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일종의 중재안이잖아요. 네.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쪽에서 했는데 폐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타협안으로 3년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건 약간 임시방편이라고 봐요. 네. 총선을 앞둔. 그래서 선거가 지나고 이제 3년이 흐를 텐데 제 예상으로는 충분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급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공급 과정을 보면 네. 주택을 인허가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분양되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미 2, 3년 전에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 주택을 바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2, 3년 전에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뭐 오피스텔은 지었는다 해도 네. 아파트는 못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 2022년하고 2023년에 인허가 착공 물량이 네. 데이터를 보면 역대급으로 낮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서울 수도권. 그 말은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세를 사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이후로는 전세난이 심해진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전세난이 심해지면 불만이 생기니까 네. 정권을 누가 잡든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전세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이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새로 아파트를 짓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전세가 많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주는 거예요. 3년이 아니라. 네. 그럼 갭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 실거주 의무가 일단 3년 유예가 됐으나 3년 안에 얼마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오피스텔 규제를 좀 완화했거든요. 네. 왜 갑자기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냐 하면은 이것도 내년, 내후년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근데 풀었더니 별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네. 오피스텔을 아무리 풀어도 효과가 없으니 결국에는 아파트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선행 지표들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3년 안에 저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제 예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